우리 정말 남 탓 많이 하고 살죠? 우리 탓도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근데요, 이렇게 탓을 하는 것하고 돌아보는 거 또는 남들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분석해 보는 거, 요거는요 사실은 정신작용으로는 정말 비슷한데 미세한 차이에 의해서 두 가지가 구별이 돼요. 우리가 여기서 꼭 생각할 것은 그 미세한 차이의 결과가 엄청나게 큰 차이를 유발한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탓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을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유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탓하기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요, 사람들 만나보면 어디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말 나쁜 사람일까요? 우리 정말 다 착하고 선량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너무나 좋은 사람들이죠. 물론 그 중에는 우리를 정말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 꽤 많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요, 조용히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세상을 생각해보고 하면 물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우리 내면에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고 물론 다른 사람들도 우리랑 비슷하게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신줄을 살짝 놓잖아요. 그리고 신경 안 쓰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상에서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우리 자신을 탓하거나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탓하는 것하고 그것을 잘 생각해 보는 것, 돌아보는 것하고는요, 생각작용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사해요. 그런데 한 끗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한 끗 차이를 우리가 발견해서 탓하기보다는 돌아보기 쪽으로 생각의 방향을 틀어주지 않습니까? 인생 확 바뀝니다. 관계가 확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그 점을 조금 디테일하게 같이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동생이 화장실을 쓰고 실수해가지고 그 문에 이렇게 꼭 누르면 잠기는 꼭지 있죠. 걔를 잠근 상태에서 문을 닫고 나와버렸어요. 내가 빨리 화장실을 써야 되는데 화장실 문이 잠겨버렸어.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이 나쁜 자식, 아이 멍청한 자식, 뭐 기타 등등 입에서 막 욕이 튀어나오죠. 동생 탓을 합니다. 친구가요, 어저께 같이 식사를 했는데 오늘 전화를 해서 나 코로나19에 감염됐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 자식 좀 조심하지, 나 너 때문에 큰일 났네, 이렇게 또 남 탓을 하기조차 해요. 이거 사실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거는 좀 굉장히 큰 잘못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또 불경기를 제가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 상황이 불경기일 뿐이죠. 불경기라서 내가 취업이 안 돼. 여러분들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할 수밖에 없지요. 이런 것을요, 외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탓한다는 상황은 문제가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탓을 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의 발생 상황은 내부와 관련해서도 당연히 생깁니다. 내가 자꾸 우울에 빠져. 나는 왜 이럴까? 나는 태생 자체가 우울한 태생일까? 나는 성격이 썩 좋지 않은 것 같아. 나 왜 자꾸 우울에 빠지지? 이렇게 자기를 탓하고요. 우리가 평상시 살아가면서 엄청 많이 하는 겁니다만 실수를 하면 또 자기 탓을 해요.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자신의 무능을 탓합니다. 이런 종류들이 우리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고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그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케이스들이 또 있습니다. 앞서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 예를 들은 것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그 외부적 요인을 발생시킨 자들, 현상들, 그것을 탓하는 그런 종류들이고요. 제가 뒤에 말씀드린 세 가지는 우리 자신의 내부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우리 자신과 관련해서 발생한 문제들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그런 유형들에 해당해요. 자, 얘를 쭉 한번 생각을 바꿔볼게요. 아까 동생 때문에 화장실 문이 잠겼죠? 이거는 동생의 실수이긴 해요. 그러나 의지적 행위입니까? 의지적 행위가 아니잖아요. 자, 여기서 뭔가 생각을 바꿀 필요 같은 걸 잠시 느끼실 수 있을까요?
친구가 감염이 돼서 내가 혹시 또 감염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어. 이게 두 번째 예였지 않습니까? 그거는 친구의 의지적인 잘못입니까? 아니죠. 우연에 의한 자신의 비의지적 행동의 결과로 내가 혹시 피해를 입을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여기서도 그 친구를 탓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볼 여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지금 느끼시죠? 자, 세 번째, 불경기야. 뭐 사회도 꼭 자기가 불경기가 되고 싶은 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요컨대 우리나 또는 그들이나 또는 세상의 보통 사람들이 직접 제어할 수 없는 어떤 환경적, 상황적 요인이라는 거죠. 그것을 탓하는 것이 과연 긍정적일까? 이것도 여러분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나를 탓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도 볼까요? 우리가 자꾸 우울해져. 이거 우리의 의지적 행위의 결과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무의지적 결과라는 거죠. 무의지적 결과인데 나를 탓하는 게 과연 맞을까?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내가 실수했어. 마찬가지죠. 무의지적 행위의 결과. 실수가 무엇인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초래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의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탓하는 게 옳을까? 여러분들 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끼실 거예요. 내가 시험에 떨어졌어. 요 경우만 나의 의지적 잘못이 개입돼 있죠. 자, 이것은 내 탓을 할까 말까? 요것도 근데요. 제가 결론을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번 탓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종합을 그냥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외부적인 거 세 가지, 내부적인 거 세 가지 쭉 제가 예를 든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제가 내리는 결론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부의 경우가 아닌 것. 앞서 드린 세 가지의 경우의 수예요. 이것은 그것을 누구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를 탓하기보다는요. 우리가 처하는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습성을 여러분들 꼭 마음속에 넣어두시기를 저는 권해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동생이 실수로 화장실 문을 잠궈버렸어. 동생의 실수지만 무의지적이잖아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그를 탓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가 고의적으로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닌 이상은 그의 책임이 아닌 거야. 그냥 모두가 우연히 접하게 되는 환경일 뿐이죠. 두 번째, 세 번째 마찬가지야. 세 번째가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는 생각할 수 있어요. 불경기야. 그러면 그 불경기를 우리가 유발한 것은 아니지만 그 불경기를 유발할 원인을 제공하는 핵심 주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주체들과 나와의 관계 또는 그 주체들과 사회 구성원들과의 관계, 이거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불경기가 반복적으로 오게 하는 그 주체들을 변화하게 하는 뭔가의 행위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과 함께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실천에 해당하겠죠. 사회적 실천을 적극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에게 닥친 지금 당장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요인들, 이것은 사회를 탓해봤자 결국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그 사회를 탓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긍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처한 환경으로 인식하시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외부적으로 우리가 탓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정리가 돼요. 하나는 그게 구체적인 사인, 어떤 사람일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비의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는 게 우선 전제가 돼야 됩니다. 아니, 실수한 사람을 용서해야지 그 사람을 계속 여러분들이 욕하시겠어요? 당연히 옳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잊어버려요, 이걸. 그러니까 남을 탓할 상황에 처했을 때는 반드시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의지적 행위냐 비의지적 행위냐예요. 그래서 비의지적 행위일 때는 무조건 용서하는 마음부터 자기 마음속에서 발동되는 그런 습관, 그런 마음의 습관을 우리가 기르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끔 의지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지적인 것도 사실은 그에게 그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성된 어떤 성격, 형성된 어떤 이해관계, 형성된 어떤 강한 욕구, 이런 것의 발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권하는 건, 또 제가 저 자신에게 항상 권하는 것은 그 의지적 잘못, 그 의지적 선택에 의해서 내가 받는 피해, 그것을 받아들이고 먼저 그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의 변화의 공동체 구성 일원으로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바꿔가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불편하고 나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긴 텀에서 보면 그게 우리의 행복을 보장한답니다. 뭐 두 번째 얘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 외부에서 오는 탓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은 환경으로 인식하시고요. 그 환경을 쿨하게 받아들이시고 그 환경에서 내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이것을 스스로는 생각하시고 문제를 발생시킨, 문제를 유발시킨 사람 또는 상황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용서, 2차적으로는 뭔가의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공동체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지향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멋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두 번째는 내부에서 오는 탓할 상황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우울해진다든지 내가 무슨 실수를 자꾸 한다든지 비의지적인 거잖아요. 이 케이스는 나는 왜 이래 하고 나를 탓하거나 정말 나 미워, 나 너무너무 싫어 이렇게 자기 부정으로 가시는 거, 이래서는 정말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 이거 일종의 습성 같은 거거든요. 제가 이런 것을 마음의 습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마음의 습성의 방향을 틀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비의지적 실수, 비의지적으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자기가 현상하는 것, 이것은요, 이런 게 발생했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뭘까요? 당연히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겁니다. 내가 실수를 했어. 내가 나를 돌봐야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도 이타성이 굉장히 강하게 생각의 습성, 생각의 방향이 자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실수한 사람을 돌보려고 하기조차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실수를 한 그거를 내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겠어요? 비의지적인 무엇인가에 의해서 발생되는 내가 자꾸 탓하려고 하는 것, 이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들 내가 나를 돌봐야지 하는 생각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요거요, 반복적으로 조금만 해주시면 습성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돌보는 쪽으로 바뀌어요. 오늘 제 얘기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돌보고 그래서 그 힘으로 스스로를 조금 더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이런 작은 계기가 한번 돼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제 얘기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제가 6가지 예를 들면서 마지막에 든 거, 이거는 의지적인 잘못의 결과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봤는데 내가 떨어졌어. 이거는 명확하게 자기 잘못이야. 뭐 엉뚱한 경우도 있죠. 출제위원들이 시험 문제를 이번에 이상하게 내서 난 떨어졌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뭐 이건 좀 예외적이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목표 설정을 하고 그거에 실패했어. 그러면 그것은 자기의 의지적 잘못으로 받아들이는 게 우선 출발이야. 나는 역시 능력이 안 돼.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이렇게 실패를 받아들이되 그것을 자기의 잘못으로, 그것도 자기를 탓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은 당연히 이것은 옳지 않겠죠. 이럴 때는요, 역시 자기 자신도 성찰의 대상, 분석의 대상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것을 잠재성이라 그러죠. 그리고 잠재성을 토대로 해서, 잠재성이 이제 현재의 나의 능력, 현재의 나의 실행으로 발휘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잠재성을 제대로 잘 표출시키지 못한 무엇인가의 원인이 있구나. 또는 잠재성에 더해서 다른 어떤 요인들이 작동을 하면서 나의 가능성이 또 커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내가 제대로 주조해내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시험에 떨어졌구나. 큰 방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성찰이라고 칭하고, 돌아보기이자 좀 더 실행적인 차원에서 보면 전략적 사고방식이라고 칭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탓하는 것하고 제가 지금 마지막에 쓴 용어, 전략적으로 자기를 분석해서 어떤 변화를 기획하는 것하고는요, 생각 방식의 한 끗 차이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은 자기를 탓하시겠습니까? 전략적 사고를 하는 쪽으로 생각의 방향을 트시겠습니까? 당연히 두 번째를 택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시험에 실패했거나 자기가 의도한 무엇인가가 잘 되지 않았거나, 이때 당연히 원인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잠재성을 반복적으로 생각해서 찾아내시고요. 그 잠재성이 현실에서 발휘되지 못한 원인 등을 분석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걸 찾아내면 제가 CSF라는 용어 자주 쓰지 않습니까? 핵심 성공 요인. 나의 잠재성이 이 부분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것을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행하면 나는 핵심 성공 요인을 제대로 잡아채서 이번에는 성공을 거머쥘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탓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의지적 잘못에 의한 실패도 과정으로서의 의미로 서서히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긍정하고 실패는 뭐 성공의 어머니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확 와닿지 않는 이유는 자꾸 탓하기 때문에 그래요. 탓하지 말고 자신의 의지적 행위에 의한 잘못, 실수 또는 나쁜 결과 이것을 거리를 두고 되돌아보기, 성찰하기, 분석하기, 그래서 전략을 세우기, 그래서 자신을 변화시켜가기. 이것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가장 요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제 영상 들으시고요. 여러분들도 내 탓, 남 탓, 이거 다 부정적인 감정의 발로이고 결코 옳지 않다는 거, 이거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동시에 탓하는 것이란 문제 해결적이지 않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탓하기보다는 합리적인 분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금방 여러분들 느껴지실 것 같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탓하기보다는 용서하기, 탓하기보다는 돌보기, 탓하기보다는 분석해서 함께 행동하고 실천하기, 이런 방향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조금만 미세 조정해서 착하고 긍정적이고 심지어는 멋지기까지 한 그런 생각의 흐름을 만들어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탓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실 거고요. 탓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방법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적극적인 댓글 나눔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